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 국적을 어떻게 꾸려갈지 밝혔습니다. 또다시 올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설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힘써줘서 고맙다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방역과 관련한 내용부터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유흥시설 집단 감염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가을께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도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2015년 메르스 때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실제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질본은 그동안 예산과 인력 운용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해 감염병 연구나 역학조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초대 청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합니다. 정 본부장도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인력들이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한 명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늘리는 방안도 이야기했습니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나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청으로 높이거나 차관 자리를 만드는 것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은 모두 국민의 힘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강조한 건 역시 경제였습니다.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유미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 경제를 전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가능성을 봤던 분야들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이들 직종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제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구직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을 담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 안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넘어서 코로나 같은 질병에서 국민과 인류를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이런 인간 안보를 토대로 평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고승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와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인간 안보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간 안보란 1994년 유엔이 사용한 단어로 지켜야 할 대상을 국가에서 인간 전체로 넓힌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또 방역 사례 등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인간 안보에 해당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남북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차단해서 해나가자.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뜻대로 남북 방역 협력이 실시되면 멈춰있는 북미 대화 대신 남북 교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연설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연설에서 경제 회복이 가장 강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경제 위기라면 외환위기나 금융 위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는 이러한 앞선 경제 위기들과 원인부터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법도 다르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 부실 기업이나 시장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같은 처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엔 철저히 외부 요인인 이 감염병이 원인입니다. 감염병이 시장이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여서 경제 활동까지 위축시키면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한 거겠군요. 근데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한 일입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최종 지향점은 될 수 있지만 당장 실현하긴 힘들다는 게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입니다. 네. 직장 가입자들은 사용자가 이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들이 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만약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한다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도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인 1,350만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네, 당장은 지금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처럼 모든 취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잡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럼 고용보험이 1차 안전망이면 국민취업제도가 2차 안전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이 취업 상담, 또 직업 훈련, 일자리 소개 등을 해주는가 동시에 실업 수당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 2차 안전망이라고 말한 국민 취업제도입니다. 네.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석 달 동안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 이 부분이 그런 내용에 관련된 거겠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비대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이미 ICT와 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이 두 분야에서 찾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려면은 이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벌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한편 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 마느냐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